지금 당장 멈추세요.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탈탈 터는 그 행동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명적인 염증과 방광 결석을 당신의 몸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고요? 남자의 요도는 수도관처럼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털면 털수록 오줌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역류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평생 약 없이도 잔뇨감 0%를 만드는 단 하나의 버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면 습관적으로 성기를 잡고 강하게 흔듭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쥐어짜기도 하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그 마음, 의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그 행동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요도, 즉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은 약 20cm에서 2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알파벳 SS, 자, 모양으로 두 번 굽어 있는 호스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요도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회음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구부요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마치 세면대 아래에 있는 유자, 유형 배수관처럼 아래로 처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배수관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게 물이 고이도록 만든 것이죠. 불행하게도 남자의 요도에도 이와 똑같은 구조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변을 볼 때 대부분의 액체는 중력과 방광의 압력에 의해 밖으로 배출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구부러진 웅덩이 부분에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요도구부 절유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밖에서 성기 끝부분을 잡고 흔들어도 그 진동은 몸속 깊은 곳, 골반 근육 사이에 파묻혀 있는 이 웅덩이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반동을 주면 줄수록 요도를 감싸고 있는 괄약근이 놀라서 수축하게 되고 이는 배출되어야 할 소변을 요도 점막 안으로 밀어넣거나 전립선 관 안으로 역류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전립선 내 소변 역류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잔뇨감이 아닙니다. 소변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된 노폐물과 각종 화학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립선 조직 안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맑은 계곡물에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은 불쾌감 정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학적 자극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균이 없는데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잘못된 배뇨 습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결석입니다. 요도에 고인 소변이 농축되고 굳어지면 요도 결석이나 전립선 결석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배뇨 통로를 막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 같은 통증이 시작됩니다. 소변 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공포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구조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요도에 고인 소변을 밀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도 짜기 혹은 영어로는 밀킹이라고 부릅니다. 젖소에서 우유를 짜내듯이 요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남은 소변을 배출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자극해야만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남은 소변이 배출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다 쌌다고 생각해서 바지를 올렸는데 돌아서면 팬티가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괄약근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자형 웅덩이에 고여있던 소변이 당신이 움직이거나 앉을 때 자세가 바뀌면서 뒤늦게 흘러나오는 현상, 즉 benyo 후 요점적 현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나오기 전 단 3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줄기가 끊어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급하게 옷을 추스르지 마세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온몸, 특히 골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긴장이 풀려야 요도 괄약근도 열립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2개, 검지와 중지를 모아서 고환과 항문 사이의 중간 지점, 즉 회음부를 찾으십시오. 만져보면 약간 움푹 들어가거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요도 중 가장 깊숙하고 구부러진 곳, 소변이 고여있는 그 웅덩이의 바로 밑바닥입니다. 그곳을 찾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동작을 수행할 차례입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그 움푹 들어간 곳을 지그시 누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요도라는 튜브를 꾹 눌러서 막는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누른 상태 그대로 손가락을 앞쪽으로, 그러니까 고환을 지나 성기 끝부분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뜨리듯 쓸어 올리십시오. 이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요도 마사지 기술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유자형으로 쳐져 있는 배수관의 바닥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서 그 안에 고여있던 액체를 강제로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배출을 돕는 것이죠. 처음 이 동작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광을 다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이 지나간 직후에 꽤 많은 양의 소변이 주르륵 하고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설의 쾌감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안도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과정을 귀찮아하십니다. 바지를 내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손을 넣고 그런 동작을 하기가 번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3초의 귀찮음을 피하려다가 당신은 팬티에 묻은 소변 냄새를 하루 종일 달고 다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축축한 속옷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상입니다. 곰팡이 균이나 박테리아가 요도 입구를 통해 역으로 침투할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결국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요도염, 전립선염, 그리고 악취까지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휴지로 닦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휴지는 겉에 묻은 물기만 닦을 뿐 요도 깊숙한 곳에 고인 물을 빼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잔뇨를 제거하는 버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주제는 남성분들 사이에서 술자리 안주로도 자주 등장하는 논쟁일 것입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자존심이 아니라 의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이고 전립선이 조금이라도 비대해져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앉아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 바닥에 소변이 튀지 않게 하려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방광 압력과 골반 근육의 역학관계 때문입니다. 왜 앉아서 보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서서 소변을 볼 때의 우리 몸 상태를 분석해 봅시다. 두 다리로 지면을 지탱하고 서 있으면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긴장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
그 사이에 위치한 전립선과 방광경부, 그리고 괄약근도 덩달아 긴장하게 됩니다. 즉,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미세하게 조여진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변기에 편안하게 앉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중이 엉덩이와 변기로 분산되면서 하체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벤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 저근육이 이완됩니다. 수도꼭지로 비유하자면 밸브가 훨씬 더 부드럽고 넓게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병원의 연구팀이 진행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을 봤을 때 서서 봤을 때보다 잔요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소변을 밀어내는 힘, 즉 최대 요속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광이 과도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고 덕분에 방광의 노화도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이 30대 남성이라면 서서 보든 앉아서 보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광 근육은 강력하고 전립선은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커지고 요도를 압박합니다. 좁아진 길로 소변을 보내야 하는데 서 있는 자세로 근육까지 긴장시킨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문을 잠그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도 마사지를 앉은 상태에서 시도해 보십시오.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회음부를 찾을 수 있고 마사지 효과도 더 좋습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스마트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현대 남성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올바른 기술을 익히고 자세를 교정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입으로 섭취하는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을 추적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악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즐기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저녁을 위로하는 쌉싸름한 친구입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립선에 들어가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신다면 아마 지금 들고 계신 그 잔을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특히 맥주가 전립선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맥주를 마시면 소변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항긴료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시원한 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된 노동입니다. 당신의 신장과 방광이 알코올이라는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집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당신의 몸속 장기들도 충혈됩니다.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립선 내부의 미세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조직 자체가 퉁퉁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전립선 부종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비대증 때문에 좁아져 있던 요도라는 터널이 전립선이 부어오르면서 더욱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소변이 평소보다 훨씬 안 나오고 끊기고 힘을 줘야만 겨우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술은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술보다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물보다 많이 마신다는 커피, 즉 카페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 식사 후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
이 루틴이 당신의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방광 자극제입니다. 단순히 이뇨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근육, 즉 벤뇨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수축을 유발합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다가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해 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뇨입니다. 회의 도중에, 운전 도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범인은 10중 8구 당신이 방금 마신 커피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카페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길이 좁아진 상태인데 방광은 카페인 때문에 예민해져서 쥐어짜고 난리가 났으니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돌아서면 또 마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기준으로 2잔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커피와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에게 가혹한 처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전립선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여 소변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알코올을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좌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골반의 혈액 순환을 돕고 부어오른 전립선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운 음식, 캡사이신도 주의 대상입니다. 청양고추나 매운 찌개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요도와 방광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소변을 볼 때 요도가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염증이 아니라 당신이 먹은 매운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해결책인 요도 마사지와 앉아서 쏘기, 그리고 화학적인 해결책인 식습관 조절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겪고 계실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바로 밤샘 화장실 전쟁, 즉 야간뇨를 잡는 방법입니다. 밤에 자다가 2번, 3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잠을 설치니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남성 활력까지 저하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늙으니까 괄약근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야간뇨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수분 섭취 타이밍과 약해진 골반 저근육의 합작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타이밍에 대해 무지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밤새 신장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즉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국물 요리도 피하는 것이 좋고 물은 목만 축이는 정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밤사이에 방광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제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도꼭지가 낡아서 물이 새는 것이라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힘, 즉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겔 운동입니다.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운동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케겔 운동은 원래 요실금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사실상 전립선 건강과 남성 정력 강화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힘을 주느냐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은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는 아까 마사지 할 때 찾았던 바로 그 회음부 안쪽의 근육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말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항문을 뱃속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꽉 조여보십시오. 엉덩이 살이 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근육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쑥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 느낌을 찾기 어렵다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출 때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부위를 기억하십시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소변을 끊는 연습은 근육의 위치를 찾기 위해 한두 번만 해보셔야지. 소변을 볼 때마다 매번 끊으면 오히려 변뇨 기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위치를 찾으셨다면 이제 평상시에 훈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5초 동안 지그시 근육을 조여 올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5초 동안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여 하루에 적어도 5세트 이상을 수행하십시오. 이 운동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투명성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 필요도 없고 따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혹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과 당신의 전립선만이 알고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강해지는 비결, 이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있을까요? 꾸준히 한 달만 해보십시오. 헐거워졌던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이 새 것으로 교체된 것처럼 소변을 참는 힘이 생기고 변뇨 후의 잔뇨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 즉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침실에서도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골반 근육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성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소변을 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중년 남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재건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소변을 보고 나서 절대 털지 마십시오. 대신 회음부를 눌러 요도에 고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밀킹을 습관화하십시오. 둘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보십시오. 남자의 자존심은 서서 보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에서 나옵니다. 셋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물과 야식을 멀리 하십시오. 당신의 방광에게도 퇴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생각날 때마다 케겔 운동으로 골반의 기초 체력을 키우십시오. 이 4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는 외면하곤 합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이 무너지면 단순히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우울감, 그리고 남성성 상실에 대한 좌절감까지 밀려와 결국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장이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상쾌함으로 바뀔 때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털지 않고 짜기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실천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준 당신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성들이 차마 병원에서는 물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도 궁금한 속 시원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지연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전립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